오케이. 오늘은 점화식하고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일단은 그 점화식 자체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알아두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점화식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좀 뭐라 그러지? 여기서 파생된 문제들을 노가다로 구하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교육과정 바깥쪽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점화식은 한자로 되면 점차 그렇게 돼가는 식 뭐 이런 건데 한글로 해석하면 한과 항사의 관계예요. 이미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 우리 이거 하고 있었어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일정하더라. 그걸 우리가 공통된 차이, 공차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그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죠. 요 점화식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지. 그다음에 앞에 항에서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나눌게요. 그랬더니 똑같은 비율 생기네요. 등비수열, 그지? 이미 우리가 이 표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점화식 네 가지를 우리가 일단 배울 텐데. 첫 번째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이에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굳이 이 차이가 딱 그냥 똑같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냥 일정한 규칙이면 어떨까? 이게 개차수열이에요. 우리 개차수열 했었잖아, 지난 시간에. 그지? 1 증가, 2 증가, 3 증가하면, 다음에 4 증가하겠네. 라고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그 녀석이에요. 그래서, 점화식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개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의 확장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n번째 항 가려면 첫 번째 항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갖다가 bk라고 했었죠. 괜찮습니까? 네, 이미 한 거죠, 이거. 개차수열이 일단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등비수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등비수열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이게 R이 아니고 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 대신에 이런 식으로 뭔가의 규칙이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됐으면 등비수열인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지. 규칙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시그마 식으로 막 이렇게 이쁘게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 여기다가 뭐 n 플러스 1분의 n을 곱하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어졌다고 칠게요. 이게 이제 fn인 거야, 그지? 그러면 자 n에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n에 2 집어넣으면 근데 a2를 다시 바꿔서 넣으면 이런 식으로 돼서 약분되는 패턴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건 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n이 되면 어떻게 된다? a1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해서 n 집어넣으면 여기 n-1을 집어넣어야 되죠. n-1 집어넣었으니까 n분의 n-1 약분놀이 하면 이렇게 될 거고 n분의 1인 거잖아요. 남은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주거든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가 핸들링 해라 라고 나온 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약간의 짬뽕이지. 자, 만약에 P가 없었으면 이거 등차수열이죠. 넘기면 등차수열이고 Q가 없었으면 등비수열이에요. 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네? 너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이러면 뭐야? 반반 닮았겠죠? 그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반 닮았어요. 자, 이거는 솔루션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Y가 아니고 How예요. 그냥 머리 좋은 수열 공부하던 수학자가 야,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일단 요거를 솔루션부터 알려드리면, 수열을 갖다가 평행이동하면 평행이동을 적당히 시키면 등비수열이 된다. 평행이동을 적당히 더하거나 뺐다는 것 자체가 이제 등차수열의 성질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딱 뭐가 맞아 떨어지니까 등비수열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제스천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풀면 이 문제 풀리겠네.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 그치? 수열을 알파만큼 뺐잖아. 평행이동 시켰더니 등비수열이 되네.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걸 까서 정리하면 자, 요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P가 1이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풀었겠지. 그냥 등차수열로 이미 풀고 있겠죠? 그러니까 1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이 Q가 되면 되는 거니까 유일하게 결정되죠. P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면 되잖아. 유일하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표현으로 적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솔루션이 이거예요. 뒤에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같이 한번 풀어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항 2개짜리만 파다가 항 3개짜리로 바꿔요. 다 이제 자기 머리 좋다고 자랑하는 거야. 누군가가 이런 형태면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뭐 이때 당시의 수학자 얘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게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수열 공부하다 보면 개차가 되게 중요하지. 맞아요. 잘 모르면 뭔가 규칙이 잘 안 보이면 그냥 속된 말로 닥치고 개차해요. 개차해보고 하고 규칙하는 게 이런 식이거든. 그렇죠. 수열 공부해보면 개차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개차잖아요. A에는 딱 한 번 등장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이것도 서제스천이에요. 제안을 한 거야. 이런 문제는 이 형태로. 그래서 쌤이 대학교에서 수학하잖아. 저거 Q&A 책만 한 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원서가 있는데 그냥 한 권 전체가 수열이에요. Q, A, Q, A. 그러니까 이런 수열 어떻게 풀래? A 이렇게 풉니다. 그쵸? 뭐 예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불친절한 책인데 되게 중요한 책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죽으라고 연구해 놓고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 볼게요. 이것도 까서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되는지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까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번에는 Q랑 이 녀석이 같아야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그러면 Q랑 이 녀석이 같다는 소리는 즉 뭐다?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일 때만 개차로 놓을 수 있어요. 그럼 개차 수열이 무슨 수열이 돼? P 나누게 되면 등비 수열 되죠. 개차가 등비다. 아까 쟤는 평행이동 시키면 등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솔루션이 얘는 뭐다? 개차 수열이 P 나누게 되면 등비 수열이다. 단 뭐다?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돼야 된다. 하지만 요거를 배우고 나서 오일러가 이거 공부하다가 병신이네, 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엄청 강한 조건이잖아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되는 조건이 뭐 그치 흔히 나오진 않을 텐데 그게 없어도 구할 수 있는 거를 해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대학교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저게 어떤 말인지 한번 가볼게요. 음, 1번부터 첫 판부터 좀 장난질을 합니다. AN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AN을 구하라 돼 있어요. 학생들한테 이거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구합니다 보통. 그러지 말고 저만식으로 한 방에 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얘는 솔루션이 역수치하면 돼요. 이게 사실 반칙이에요. 조화수열 넣을 거예요 아마. 교육과정 바깥쪽이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뒤집힌 애 있잖아, 이걸 우리가 BN이라고 놓으면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고.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 이거 등차수열이죠, 그죠? 오케이. 그럼 BN은 어떻게 돼요? B1 더하기 M마 1 D인데 D가 1이잖아요. B1 이거 뒤집은 거니까 2분의 1이네. 이게 AN분의 1이니까 이거 뒤집으면 답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올 확률이 좀 드물고, 예제 2번 가볼게요. 요거는 교육과정 안쪽이에요. 굳이 따지면 앞에 거는 조화수열이라가지고 교육과정에 안 들어가는 녀석이라서 크게 뭐 개의치는 않으셔도 됩니다. 얘는 교육과정 안쪽이에요. 얘가 뭐냐? 개차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규칙을 이룬다. 이거 개차수열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상가가 돼야 돼요. 관상가 양반 이 수열 무슨 수열인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 개차네 하고 파악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점핑을 몇 번 시킨다, M만 한 번 점프 시키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에 N N뿔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N은 어이구야 이것도 합하래. 이렇게 되니까 6분의 1에 N N뿔 1 2N뿔 1 2분의 1에 N N뿔 1 2를 몇 번 더해라? N번 더해라. 원래는 이쁘게 정리해야 되는데 한단 요 정도까지만 풀죠. 오늘 공부하실 때. 자, 그럼 유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다. AN 구하고 SN 구하라는 건 똑같아요. 쟤도 개차수열. 흉내내기 해보시죠. 밑에 유제 2번.
수열이 그래서 약간 칼각 잡고 푸는 게 많아가지고 각만 딱 잡히면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거 조금 준비해 드릴게요. 수열이 수능으로 가잖아요. 수능에는 점화식이 빠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멍멍이 노가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 있잖아요.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시간 엄청 잡아먹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만나잖아. 그럼 일단 다른 거 먼저 푸셔야 돼요. 다 먼저 풀고 시간 남으면 이제 그때 도전하는 건데 그런 문제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도 똑같은 시간에 모았습니다. 나 똑같이 오시면 돼요. 똑같은 시간에 끝나는 네. 일단 실전 난이도들 있잖아요. 수능에 조금 까칠까칠한 것들 쌤이랑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한번 보고.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1이고 아하. 똑같은 숫자가 계속 곱해졌으면 뭐다? 등비수열인데 이제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쟤는 뭐다? 이렇게 되겠네. A에는 첫 번째 항에다가 쟤를 n-3번 곱해야 되잖아요. n에 1 집어넣은 거 곱하고 2 집어넣은 거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n-1 집어넣은 거까지 곱하겠구나. 이렇게 돼요. A1은 1이라고 했고 쟤는 3에 1 더하기 2 더하기 그래서 n-1승까지니까 이거 합공식 생각하시면 2분의 1에 n-1 이렇게 되죠. 이거 자체가 답이에요. 그럼 두 번째 3의 55승은 몇 항이겠는가? 그러면 55가 2분의 1에 n-1의 n이다. 곱하면 110이니까 10 곱하기 11 그러니까 n이 11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제 3번 아까 쌤이 설명드려버린 거네? 한번 해봅시다. 되는가? 네. 예를 들어 딱 이걸 들었구나.
괜찮았나요? 오케이. 다음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녀석이 이제 항 3개짜리가 되거든요. 예제 4번.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3, 그리고 AN 플리 빼기 3 AN 플리 더하기 2 AN은 0이다. 아하. 제일 먼저 살펴보실 게 이거예요. 더해서 0 되네? 개차가 등비수열이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Q&A가 제대로 빡 박혀 있어야 돼요. 개차 수열이 등비다. 자, 그러면 개차를 우리가 BN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정리하면 요 앞에 있는 거 숫자 따라가거든요. 여기는 1이라서 1이고 이렇게 돼요. 이게 개차잖아. 이렇게 되죠? 자, Bn 구하러 가볼게요. 개차가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2의 n 마이너스. 첫 번째 항은 A2 빼기 A1이에요. 그죠? 1이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개차가 등비수열이다 했으니까 이제 A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에다가 K는 1부터 n-까지 2의 K-1승입니다. A1은 2. 자, 이거는 R-1의 첫 번째 항은 K에다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항의 개수 n-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N이 어떻게 된다? 2의 n-1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SN도 구하래. SN은 제 시그마여야 되잖아요. K는 1부터 n까지 2의 K-1 더하기 1. 자, 이것도 등비수열 합이니까 1 집어넣으면 1이고 이번에 항의 개수가 n개네요. 2를 n번 더해라. 이게 S예요. 자, 밑에 유제 4번,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교육과정 바깥쪽이에요.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풀렸어? 안 풀렸으면 같이 봐야지. 괜찮았어. 문제 4번. A1이 3이고 A2가 5고 이거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Bn을 구하래요. 그지? 자, B1만 구하면 되겠다. B1은 5 빼기 3이니까 2예요. 따라서 B의 n은 2 곱하기 4의 n-1.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죠. 제 5번 A2가 2배의 A1이다. 이렇게 해줬고, 갈라서 쓰면 더해서 0되니까 그래서 더해서 0되면 항상 여기 있는 숫자가 일로 오고 여기 있는 숫자가 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였다. B는 B1은 어떻게 돼요? 2A1에서 A1 빼니까 A1 3의 n-1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N 구해볼게요.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1에다가 3의 K-1승 이렇게 될 거예요. A의 5가 123이래요. n에다 5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A의 5가 123이다. 1부터 4까지 3의 K-1. 뭐 공식 만능주의 할 필요 없죠. 그냥 넣으면 되지 뭐. 1 넣으면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죠. 정리하고 나면 다음 문제 갈게요. 괜찮아? 자, 이게 솔루션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행 이동하면 등비다. 자, 평행 이동 시키려면 알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알파에 해당하는 값만 넘겨보면 이게 2가 돼야 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네. 그죠? 자, AN 더하기 1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AN 더하기 1이 A1 더하기 1에다가 3의 n-1승이 되겠습니다. 뭐 1이라고 해놨으니까 2 곱하기 3의 n-1에다가 이거 넘기면 이게 AN 되겠네요. SN 구하러 가볼게요. K가 1부터
n까지 2에 3의 k-1은 빼기 1 r-1에 1 집어넣으면 개수 n개 이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고 나시면 유제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약간 그 각 잡고 푸는 거다라는 거에 좀 동의하시죠, 그죠? 이게 똑같은 딱 분석이 딱 돼가지고 이 유형이네라고 하면 잘 풀리는데 반대로 유형 분석이 안 되면 손을 못 대거나 노가다 뛰게 돼요. 자, 오늘의 사실은 메인 테마는 얘죠. 학교 시험으로 따지면 주로 이 문제는 크게 보시면 서술형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박스형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잖아요. 이게 막 증명 과정 쫙 이렇게 박스에 다 넣어놓고 구멍 좀 뽕뽕 뚫어가지고 들어갈 거 구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결은 똑같죠. 일단 서술형으로 풀 수 있어야 뭘 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 일단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를 봅시다. 귀납법이 뭐예요? 국어 시간이다 갑자기. 연역법, 귀납법 있잖아. 연역법은 뭐예요? 팩트에서 팩트를 연결해가지고 또 다른 팩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100%짜리. 귀납법은 뭐예요? 카더라예요. 뭐다? 일단 사실은 사람은 죽는다. 맞는 말이야? 왜 맞아요? 다 죽여봤어?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뭐다? 아이고 뭐 할아버지 뭐
돌아가시고 옆에도 뭐 그지 이러고 특히 이제 쌤 같은 경우 나이 좀 먹었더니 이제 사칭이 좀 쑤시고 삐그덕거리는 거 보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늙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언젠가는 나도 가겠네. 다 경험으로 추측하는 거죠. 사실은 귀납법은 원래는 100%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경험에 의한 거잖아. 그냥 추론하는 거니까 100%랑 거리가 멀어요. 근데 수학적이라는 말이 딱 붙으면 뭐가 된다? 100%로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하는 법을 조금 배우셔야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수열로 이제 놓고 생각을 할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돼 있으면 수열에서 이렇게 추측한다는 뭐냐면 AN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지? 일반항이 이럴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걔를 어떻게 추론할 거냐 요렇게 돼요. 두 가지 방식을 이제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무한정 우리가 대입할 수 없잖아. A는 이럴 거예요 라고 딱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 진짜 다 돼?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러면 1 넣어보세요, 2 넣어보세요, 3 넣어보세요 이러면 죽을 때까지 넣어야 돼가지고 증명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거리를 끊으려고 어떻게 하냐? 앞에 항이 되면 뒤에 항도 됩니다라는 이 고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앞에 거 됐지? 그럼 뒤에 건 저절로 돼. 그래야 무한번 계산 안 해도 되거든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항이 되는 걸 노가다로 봐야 돼.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되는지 대입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앞에 항이 되면 뒤에 항이 된다는 걸 보이면 계속 가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백날 이렇게 얘기해봤자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예제 6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쉬운 문제 있잖아.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 서술형으로 나오고 어려운 문제는 박스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H는 0보다 크고 N은 2 이상이에요. 네, 이 녀석이 성립한다라는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래요. 자, 그럼 첫 번째 항이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n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자 n은 2라고 하자. 예. 요거 이제 적는 방식이 좀 귀찮아요. 이거 부등호 바로 적으면 아웃이에요. 저 부등호가 맞는지 증명하라는 거잖아.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맞다는 걸 증명, 그 최종 목표긴 한데 바로 다이렉트로 써버리면 무조건 아웃되거든요. 아니면 뭐 요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좌변 빼기 우변이잖아. 누가 봐도. 네, 그쵸? 이게 0보다 크면 yes잖아.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놓고 n에 2 대입하자. 하게 되면 h제곱이 남죠. 이거 0보다 크다. 왜냐하면 h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판단의 근거 적어주셔야 돼요. 따라서 n은 2일 때 성립한다. 첫 번째 항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 좀 귀찮아요. 다 이게 수리논술 같은 거예요.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앞에 게 성립하면 뒤에 것도 성립한다는 거 보이는 거니까 일단 앞에 거 성립하는 건 팩트인 거야. 그러면 다소 귀찮지만 사실 그
여러분 서술형 답지에는 요게 안 적혀 있어요. 지쌤이 이건 문제지에 적혀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이제 여러분 서술형 답지란 말이야. 그래서 저걸 갖다가 n자리에 k 넣은 걸로 해주셔야 돼요. 일단 이거는 팩트인 거예요. 앞에 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뒤에 게 성립한다는 거 보여야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이 서술형 답안지 말고 문제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야 돼요. n자리 대신에 이제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n이라고 생긴 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k 플러스 한 번째 항에도 성립하는 거잖아. 이 뒤에 항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저 형태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이거는 그 답안지 말고 문제지에 여기 오른쪽에 적어놔야 돼요. 저게 이제 골프로 치면 홀컵이야. 예, 빨간 깃발 꽂아놓고 나 절로 가야 돼 라고 해놔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얘랑 얘를 비교해 봤을 때 가려면 여기에 h 하나 더해서 1승 올릴 수 있어? 힘들죠. 뭘 해야 돼? 여기다가 1 플러스 h 한번 곱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최종 도착지를 적어서 방향성을 잡아야 돼.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 여기까지 팩트니까 그냥 달고 가도 상관없죠. 자, 이거 까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h제곱이 하나 더 껴있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죠. 얘는 더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녀석이면 요 녀석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했어요. h제곱 짜투리 이렇게 뽑아내도 상관없으니까.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이건 랭귀지예요. 딱 이 칼각이야. 첫 번째 항 성립하는 거 보이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 그럼 이건 팩트야 이제부터. 그리고 k 그 n 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이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꽁냥꽁냥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케바케 경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완성을 시키고 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네. 그다음에 1, 2에 의해 주어지는 식,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식이라고 하면 되죠. 문제란 뜻이지. 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엔딩이에요. 이게 칼각입니다. 첫 번째 항 성립하는지 보이고 K번째가 성립한다 가정하면 그 모양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돼. 저거 약자를 안 알려줬구나. want to show입니다. 네, 저걸 보이면 끝난다는 것이. 앰플이. 네, 그러면 오케이. 저 모양이 우리 최종 엔딩 요정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씩 곱해서 까서 정리했더니 짜투리가 남았는데 이거 없이도 훌륭하니까. 네, 저 대소관계 유지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k 플러스 1 때 성립. 마무리 멘트 1, 2에 의해서 주어진 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서술형 문제에선 저 스테이지를 빼먹을 때마다 감점 생깁니다. 그리고 까칠한 학교생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것도 적어주셔야 돼요. 이런 걸로 또 감점 때리는 분들이 있더라. 좀 약간 루즈한 학교는 안 건드린데 꼭 이렇게 깐깐한 학교들은 K가 뭔데? 이러면서. 사실 너그럽게 보시는 분은 그래요. n이 어차피 2 이상인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보면 n 자연수라고 돼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n이 k랑 같아지려면 k가 자연수가 아닐 수가 없지. 사실은 k 1대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사실은 안 적어도 별 상관은 없긴 한데 뭐 이렇게 꼬장꼬장한 분 가끔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적어주면 이제 감점 요소를 다 막을 수 있어요. 자,
유제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증명 잘 됩니까? 1일 때 일단 되는지 봐야지. 이게 이렇게 적으면 감점 당할 수 있어. 되게 어이없지만. 그래서 이게 형식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 이런 식으로 좌변소변 뺐다는 걸 좀 강조해서 이렇게 하면 감점 당. 조심해.
사기를 쳤네. 여기 2 곱했는데 왜 여기 2안 곱했어? 이제 7번 2번 볼게요. 요게 맞다는 거 증명하래. 자, n이 3 이상인 자연수야. 첫 번째 항을 3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동그라미 1 해서 n은 3일 때 생각하면 2의 3승 빼기 2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죠. 1이니까 이게 0보다 크네. 따라서 n은 3일 때 성립. 그 다음에 want to show 하라 그랬지.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아까 이거 적어놨구나. 틀린 건 아니네. 예. 저거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되는 형태죠. 이 부등식이 더 어려운 게 적당히 깎아내기가 필요해요. 자,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 여기서 감점 안 나가려면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3 이상이어야 되잖아. k는 3 이상의 자연수. 특히 이런 문제는 이제 적어줘야 돼요. 스페셜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얘는 이제 팩트가 돼요. 뭐 이래가지고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런 건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적으면 그거지. 너도 눈 있으면 봐라.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2를 곱할게요. 2를 곱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거 튜닝하는 게 필요해요. 저 형태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자, 저 형태로 엔딩으로 가려면 이제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적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튜닝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K가 3 이상이니까. 여기 보시면 K가 3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동의하시나요? 그치? 이거 1밖에 안 되잖아. 네. 여기서 이거 있잖아. 이거 지금 주황색. 이것도 증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K가 1보다는 크다. K가 3 이상입니다. 그죠? K가 3 이상이 되니까 이 K가 1보다 크다. 따라서 이렇게 돼요. 이 형태 만들었죠?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그러면 1, 2에 의해 주어진 식분 성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등식이 더 어려워요. 등식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괜찮은데 부등식은 이렇게 좀 뭔가 안 맞잖아. 삐꾸처럼 생겼잖아. 깎아내기를 해야 돼요. 예제 7번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를 몰라서 못 풀 수도 있어요. 어렵진 않은데 기억 몰라서 틀립니다. 명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식으로 가는데 P1이라는 게 뭐냐면 저 P라는 명제, 어떤 막 명제에다가 n자리에 1 집어넣어. 그래서 성립하면 참 이렇게 리턴되고 거짓이면 거짓 이렇게 리턴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결과값은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자, 명제가 어떤 거냐면 그거죠. 앞에 거 두 개가 참이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그 다음 거는 무조건 참이라는 거죠. 그럼 일단 얘가 참이 아니면 문제 못 풀죠. 끝났잖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디폴트로 받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P1 또는 P2가 참이면 P3 반드시 참되죠. 그 다음에 P2하고 P3 중에 참이 있냐? 이거 참이 있네. 그럼 얘도 참이네. 둘 다 참이면 그 뒤부터는 전부 다 참이 되겠죠. 응? 뭐 하나가 B야? 두 번째 게 B네? 그럼 얘도 참이어야지. 우리 이렇게 땜빵으로 이렇게 채워놔야지. 그러니까 P1, P2가 참여해야 돼요. 일단 P1이 거짓이 되는 순간 첫 번째 게 꽝이라서 전체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 안 하고 P1이 참일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우리가 해놓고 그다음에 비어있는 거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수학적 기납법의 정수 확장 버전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유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면 되죠. 항들이 이제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항이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항들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연수 버전이었으면 땡땡땡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젠 정수 버전이니까 이쪽으로도 간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뭘 분석해야 되냐면 앞에 게 되면 뒤에 것도 된다는 거 증명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게 되면 앞에 게 된다도 증명을 해야 이쪽으로 쫙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전에 자연수 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 항을 한 이유가 뭐냐면 빈 거 없이 첫 번째 항 땅 대고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보낸 거였잖아. 이제는 뭐다? 항이 굳이 첫 번째일 필요가 없죠. 아무거나 하나 그냥 아무거나 하나 띡 잡아서 성립하면 걔 기준으로 들고 오면 쫙 양쪽으로 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D하고 E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A, B, C 셋 중에는 아무거나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첫 번째 항일 이유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전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